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만에 주가가 20% 넘게 증발했습니다. 하나솔루션 주주라면 지금 심장이 멎는 기분일 겁니다. 2조 4천억 원짜리 유상증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소액주주 1826명이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넣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폭락이 정말 끝인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싸게 줍는 기회가 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의 구조를 완전히 해부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왜 지금을 기술적 바닥이라고 보는지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매매 판단 기준을 놓치게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6일 한화솔루션이 2조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18.1% 폭락했습니다. 종가 기준 36,800원으로 마감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날 27일 프리마켓에서도 6% 이상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틀 만에 누적 낙폭 20%를 넘겼습니다. 시가총액이 수천억 원 단위로 녹아내린 겁니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분노가 극심합니다. 무려 1826명이 금융감독원에 중점심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바로 타이밍 때문입니다. 정기주주총회가 3월 24일에 열렸습니다. 고작 이틀 뒤인 26일에 유상증자를 발표한 겁니다. 주총에서는 아무 언급도 없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증권사실사는 이미 3월 16일에 끝나 있었습니다. 주총 전에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주총에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핵심 원인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조 4천억 원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정확히 뜯어보겠습니다. 전체 유상증자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1조 5천억 원이 채무상환에 들어갑니다. 나머지 40%인 9천억 원은 미래 성장 투자에 배정됩니다. 먼저 채무상환 1조 5천억 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의 2025년 말 기준 순차입금은 약 13조 원 규모입니다. 13조 원 중에 1조 5천억을 갚는 겁니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빚의 11.5% 정도만 줄이는 셈이죠. DS투자증권 안주원 연구원의 평가가 냉정합니다. 차입금을 의미 있게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솔직히 맞는 말입니다. 13조 원 빚에 1조 5천억은 양동이로 바다를 퍼내는 느낌이니까요. 그렇다면 나머지 9천억 원은 어떨까요? 이 돈은 향후 3년간 미래 성장 투자에 투입됩니다. 단순한 적자 보전이 아닙니다. 신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공격적 투자 자금입니다. 석유화학 사업이 장기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 다각화를 노리는 겁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주 돈으로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논란이 갈립니다. 비판론자들은 주주 희생을 강요하는 거라고 봅니다. 반면 긍정론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보다 유증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게 건전하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건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목표는 연결 부채 비율 150% 미만입니다. 현재 부채 비율에서 유의미하게 낮추겠다는 선언이죠. 부채 비율이 낮아지면 이자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자 비용이 줄면 같은 매출에서도 순이익이 더 많이 남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조 원의 순차입금에서 연간 이자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보수적으로 평균금리 4%만 잡아도 연간 5,200억 원이 이자로 빠져나갑니다. 1조 5천억을 갚으면 연간 600억 원 정도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연 600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이 고스란히 영업이익 개선으로 잡히게 되는 거니까요. 물론 이것만으로 한화솔루션이 턴어라운드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개선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폭락의 진짜 원인 세 가지를 분석하겠습니다. 유상증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총 이틀 뒤 기습 발표가 시장의 신뢰를 박살냈습니다.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자체보다 소통 부재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총에서 미리 논의했더라면 충격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둘째, 외국인 매도입니다. 3월 들어 외국인 누적 매도 규모가 26조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의 환차손 리스크가 커진 거죠. 한화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시장 전체에 외국인 자금이 빠지는 거시적 악재가 겹친 겁니다. 셋째, 소액주주 심리적 반발입니다. 1826명이 금감원에 탄원서를 넣은 건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이건 집단 행동으로 번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매운동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공포를 낳고 공포가 추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이 형성된 겁니다. 전형적인 투매 패닉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패닉 구간이야말로 역발상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분석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한화솔루션과 관련된 숨겨진 핵심 정보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이 보는 상승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향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입니다. 안정화 및 신뢰 회복 구간이죠. 유상증자 수요 예측 단계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수준이 핵심 변수가 됩니다. 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시장 신뢰가 살아납니다. 증권사실사가 이미 3월 16일에 완료된 상태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공시 품질이 검증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소액주주 반발도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 앞에서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과 투자 판단은 결국 분리되기 마련입니다. 이 단계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 실제 숫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자 비용 감소가 분기 실적에 반영되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연간 600억 원 절감 효과가 분기별로 150억 원씩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미래 투자 프로젝트의 초기 진전 소식도 중요합니다. 9천억 원이 어떤 분야에 투입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입니다. 석유화학 부진에서 벗어난 사업 다각화 성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낮아진 주가에서 PER과 PBR 매력도가 크게 높아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가치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시점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사례입니다. 지난해 3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한화 솔루션보다 규모가 더 컸습니다. 당시에도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시장에서 정상화됐습니다. 그런 두 회사의 사업 구조가 다릅니다. 방산과 석유화학은 성장성이 다르죠. 하지만 유상증자 자체가 기업을 망하게 하는 이벤트는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DS투자증권의 안주원 연구원은 목표 주가를 2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주가보다도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목표가가 과도하게 보수적이라고 반박합니다. 1조 5천억 채무 상환 후에 부채 비율 개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래투자 9천억 원에서 나올 수익 창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연간 600억 원에 달하는 이자 비용 절감이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부분도 빠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상황이 하나 발생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오히려 대주주에게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유상증자 예정가가 33,300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시장가가 여기까지 밀리면서 한화그룹의 지분 유지 부담이 경감됐습니다. 7일 프리마켓에서 6% 더 빠지면 시장가가 유증 예정가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행과 조정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복잡한 변수가 됩니다. 주가가 더 빠져야 유증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또 다른 불확실성이 되니까요. 자, 이제 리스크를 냉정하게 짚겠습니다. 상승 시나리오만 보면 안 됩니다. 첫째, 글로벌 경기 둔화입니다. 경기가 더 나빠지면 석유화학 수요가 추가로 악화됩니다. 아무리 재무구조를 개선해도 매출 자체가 줄어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한화솔루션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입니다. 둘째, 미래 투자 실패 가능성입니다. 9천억 원을 3년간 투자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투자하는지 구체적인 내역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기술 개발이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투자가 실패하면 주주 돈만 날리는 결과가 됩니다. 셋째, 외국인의 지속적 매도 압력입니다. 3월에만 26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원달러 환율 1,500원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으로 돌아올 동인이 부족합니다. 한화솔루션뿐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의 수급 문제입니다. 넷째, 석유화학 산업 자체의 구조적 부진입니다. 이건 한화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발 저가 석유화학 제품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황 반등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한화솔루션 투자 판단은 이렇게 귀결됩니다. 단기 충격을 감내하고 중기 회복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성을 피해 빠질 것인가? 이건 각자의 투자 성향과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향후 매매 판단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유상증자 기관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기관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시장 신뢰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둘째, 분기별 이자 비용 감소 추이입니다. 1조 5천억 상환 후 실제로 재무제표에서 얼마나 개선이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미래투자 구체적 내역 공개입니다. 9천억이 어디에 쓰이는지 나와야 투자 매력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채 비율 150% 미만 달성 시점입니다. 회사가 약속한 목표를 얼마나 빨리 달성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다섯째, 외국인 수급 반전 신호입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 매도가 멈춰야 주가가 본격 반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6,800원이라는 가격이 기술적 바닥이냐 아니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가격대에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패닉셀링 구간에서 공포에 질려 던지는 사람이 있고 그 공포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실 건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는 순간 주가는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겁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결정적 순간이 오면 즉각 분석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십시오. 입장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종목 가져오겠습니다.